많은 분들이 매스2C가 더 고급의 수학을 다루기 때문에 더 어려운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SAT 안에 들어있는 매스 파트에 비해서 말이죠. 근데 사실 800점 맞기는 SAT 매스가 더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최영란 선생님을 모시고 SAT 매스와 그다음에 SAT2에 있는 매스2C라는 시험을 비교를 좀 한번 가져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출제 범위가 좀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SAT 안에 들어있는 매스 파트는요. 올드 SAT 같은 경우에는 알제브라 2까지였는데 뉴 SAT로 바뀌면서부터는 공식적으로는 프리칼큘러스까지가 범위입니다. 그리고 매스2C는 프리칼큘러스까지가 범위이고요. 그러니까 출제 범위만 보면은 사실 원매스와 2C가 비슷한 시험이라고 생각하기 십상인데 사실상 SAT 매스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알제브라 2 파트에 집중합니다. 물론 지오메트리 정도도 조금 커버가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알제브라 2 시험이라고 보는 게 무방할 거고요. 매스2C는 거의 모든 문제들이 프리칼큘러스 범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요약하자면 SAT 매스는 알제브라 2 시험이다. 그리고 매스2C는 프리칼큘러스 시험이다라고 일단은 간략히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출제 범위에 대한 그 부모님들이 궁금증이 좀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학년에 시작할 수 있는지가 제일 궁금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시험 구성은 어떻게 서로가 다른지 이것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SAT 1매스는 아시다시피 SAT 안에 파트 3와 섹션 4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섹션 3와 4를 합치면 이제 총 58문제고요. 시간은 총 80분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그렇게 부족한 시험이 아니에요. 이제 그 중에서 객관식 파트가 한 13문제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객관식입니다. 그리고 매스2C는 60분 시험에 50분 문제라서 사실 시간이 그렇게 여유로운 시험은 아니죠.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쫓기긴 합니다만 매스2C는 전부 다 50문제를 계산기를 쓸 수 있는데 반해서 원매스 같은 경우에는 섹션 3는 계산기를 못 쓰고 섹션 4는 계산기를 쓸 수 있다는 좀 차이점이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1번하고 2번에 저희가 질문을 통해 보면 준비하는 시기하고 그다음에 준비하는 방법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다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SAT 매스부터 말씀드리면요. 크게 알제브라의 기초가 강한 학생과 약한 학생으로 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제브라 기초가 약하다. 학교에서 알제브라 1이나 2가 A가 안 나오거나 A가 나왔어도 좀 불안불안하다. 이런 학생들은 사실 SAT 매스 자체를 집중해서 먼저 목표로 시작하기보다는 알제브라 기초를 좀 먼저 다지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초 없이 SAT 매스 문제만 많이 풀다 보면은 결국은 기초 때문에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틀리기 때문에 학생의 흥미도 굉장히 떨어지고 사실상 효율도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알제브라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후자 쪽에 무게를 좀 더 두고 설명을 드리자면요. 알제브라 기초가 잘 돼 있으면 SAT2를 SAT 매스를 시작해도 되느냐? 그렇지만 이게 알제브라 2에 관한 시험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문제가 뭐냐면 크게 이제 SAT 매스는 Heart of Algebra, 그 다음에 Passport to Advanced Math, 그 다음에 Data Analysis and Problem Solving, 그리고 이제 기타 토픽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분야로 나뉘는데요. 학생들이 크게 800점을 받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데이터 애널리시스 파트에서 나오는 주로 통계 관련 문제들입니다. 이게 사실상 학교 커리큘럼에서 커버되는 토픽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데이터를 주어지고 해석하고 거기에 관한 이제 논리적 추론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통계적 사고방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론으로 SAT 원매스는 언제 시작하면 좋으냐? 알제브라 2가 웬만큼 잘 돼 있는 학생이라면 언제든지 시작해도 좋습니다. 매스2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알제브라 2만 끝내가지고는 사실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이제 많은 일선 학원들이나 여러 상담을 하시다 보면은 알제브라 2만 끝내셔도 돼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사실 그러면 수업량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알제브라 2가 굉장히 잘 돼 있는 학생들이라면 바로 시작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알제브라 좀 약한 학생들은 사실상 프리칼큘러스의 first half가 지난 정도 타이밍이나 아니면 좀 천천히 여유 있게 잡으신다면 프리칼큘러스를 마치고 시작하는 게 사실 학습량을 가장 줄이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죠. 근데 다만 지오메트리를 많은 아시아 학생들이 스킵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SAT 원매스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매스2C에 있어서는 지오메트리 문제가 난해한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상 지오메트리를 스킵한 경우에는 알제브라 2를 훌륭히 마쳤어도 지오메트리에 관한 공부들을 같이 조금 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또 많이들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계산기 사용 여부가 네. 또 어떻게 그 두 시험에 영향을 주는지. 예, 네,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인데요. 일단 SAT 안에 들어있는 매스 파트는 계산기의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거의 단순 계산 위주고요. 거의 손으로도 할 수 있는 계산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계산이 약한 학생들이 아닌 이상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무슨 큰 메리트로 작용하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매스2C 시험은 50문제 전체의 계산기를 써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좀 부족한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계산기 활용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제 학생들이 크게 많이 쓰는 계산기가 이제 TI-84, 89, Nspire 이렇게 나뉘는데 일선 학교에서 요 마지막에 말씀드린 Nspire라는 계산기가 너무 고성능이라서 학생들의 학습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사용을 금지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매스2C 시험에서는 이 계산기가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써야 돼요. 그래서 이 계산기를 얼마나 빠르게 그 안에서 그래핑을 하고 이퀘이션을 솔빙하는 기능들을 빠르고 익숙하게 쓸 수 있느냐가 사실상 시험에서 얼마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느냐랑 직결되기 때문에 계산기 사용도나 숙련도가 매스2C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죠. 네, 그러면 좀 이런 질문이 되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네. 두 개의 시험 중에서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시험이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당연히 매스2C가 더 어려운 시험이고 그렇게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문제가 뭐냐면 매스2C 시험은 모든 문제를 다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점 기준에서 팔러시가 달라서 나오는 문제인데요. SAT 원매스는 틀려도 감점이 없어요. 근데 매스2C는 틀리면 감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답에 대한 확신이 없을 경우에는 답을 쓰지 않고 그냥 블랭크로 오밋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매스2C는 그렇기 때문에 단억 몇 개를 틀리고 오밋을 하더라도 800점이 나와요. 뭐 테스트의 커브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은 틀린 거와 오밋한 개수를 합쳐서 한 5개 정도 이내라면 보통은 800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SAT 원매스는 모든 58문제를 다 맞춰야 800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매스2C는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연습이 많이 됐다면 뭐 틀리거나 오밋하는 개수가 5개 이내로 줄이기가 쉽기 때문에 800점이 웬만하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SAT 원매스는 문제 수도 더 많고요. 58문제 모든 문제를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안에서 실수가 하나라도 나오면 800점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결론은 시험은 매스2C가 더 어려운 것들을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 800점이 맞기는 사실 원매스가 더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매스2C는 800 받았는데 원매스가 800 안 나온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매스가 더 어려운 시험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사실 맞습니다. 뭐 옛날에는 한국 학생이면 무조건 SAT 원매스는 800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제 시험이 좀 더 어려워진 거가 그렇게 됐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올드 SAT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아시아 학생, 특히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수학 좀 하면 800점이 나왔었죠. 선생님 보시기에는 영어 실력이 부족한 게 네. SAT 원매스에 더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매스2C보다는 영어 실력이 문제를 해석해내는 독해 능력에 있어서는 SAT 안에 들어있는 매스 파트가 조금 더 영어 실력과 관련도가 높은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정도의 영어 실력이 사실 당락을 가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이거는 영어 실력 이전에 언어 능력이 문제예요. 어떤 단어들이 배열되어 있는 구조를 꼼꼼하게 잘 앞뒤 선후 관계를 따질 수 있느냐, 어떤 습관과 꼼꼼함이 나타내는 습관과
기본적인 언어 능력과 독해력의 차이지 영어 단어를 몰라서 기본적으로 틀리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지금 앞에서 하셨던 모든 내용들을 한번 총 정리한다는 개념으로 각 시험을 잘 보기 위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SAT 원매스에 있어서는 이걸 어려운 시험이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학생들이 원매스는 그건 쉬운 시험이야. 맞아요. 대부분의 문제는 쉽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800점 맞기가 어렵다면 어려운 시험이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모든 문제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모든 가능성에 다른 답이 혹시 답일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들에 대한 검토를 꼼꼼히 하고 문맥의 선후관계를 따지면서 추론을 해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쉬운 시험이니까 대충 읽고 대충 풀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근데 시간이 많이 남는 건 시간이 부족한 것보다 훨씬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매스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으면 학생들이건 학부모님들이건 이걸 어려운 시험으로 대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스2C에 있어서는 이건 굉장히 유형화된 시험입니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공식과 유형을 외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많은 훈련과 연습이 남아있을 뿐이죠. 매스2C에서 관건은 그 공식과 유형을 외우는 겁니다. 그 외우지 않으면 사실 훈련을 많이 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결론은 원매스는 경험한 마음가짐으로 어려운 시험을 대하듯이 풀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매스2C는 일단 외울 건 자기 할 일은 다 외우고 나서 훈련을 많이 하자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SAT 원매스하고 SAT 2매스에 대한 비교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